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출산을 교육하고 출산을 알려드리는 둘라 로지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좋아해 주셔서 지금 구독자 수도 많이 늘고 영상 시청 시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또 이메일이나 쪽지, 댓글로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변을 빨리빨리 못 드리기도 하고 지금 구독자 수는 제가 1600명이지만 나중에 이제 1만 명, 2만 명, 10만 명 이렇게 되면 제가 유료로 그 출산 코칭 해드리는 분들을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하게 될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댓글과 이메일 쪽주로 주신 내용들을 모아서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낼까 생각 중이에요. 요일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가능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선택해서 제가 올리는 걸로 하겠고요. 이메일로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제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복균으로 예전에 결과가 나왔고 그 뒤로는 괜찮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임신까지 왔고 근데 최근에 가려움증을 해서 병원에 갔더니 외음부 곤지름을 소량 제거하게 되면서 병원에서 막달 검사를 통해서 출산 방법을 정하자고 했는데 인유두종 바이러스 복균이면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지 자연 출산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자, 가장 간단하게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가장 흔히 발견되는 생식기 바이러스고요. 전체 인구의 50%가 HPV에 노출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해요. 근데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자연분만 혹은 자연 출산을 한 산모 중에도 이런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고, 달리 말하면 HPV 복균 상태라도 제왕절개 없이 자연 출산이나 자연 분만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외음부 곤지름의 경우는 전만 면역력이 약해져 생기는 질환이라서 HPV 복균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면역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일이니까요. 증상이 심각하지만 않으면 일단 안심하고 컨디션 회복에 힘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어떤 입병이 난다든지 비염이 심각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컨디션 저하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기간에 특히 이제 출산에 임박했을 때는 되도록 컨디션에 많이 힘써 주시고요. 혹시나 이런 가려움증 오기 전에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졌거나 무리를 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 컨디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낮잠도 자고, 그죠? 그리고 잘 드시고 좋은 음악 듣고 이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완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나는 이완이나 이런 게 잘 안 된다 이러시면 저에게 이제 의뢰를 하시면 제가 이완할 수 있는 음성 파일을 별도로 이제 제작을 해드려요. 제작은 개개인에 맞춰서 스크립트를 짜고 또 그 스크립트를 직접 제가 녹음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완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 전신 마사지를 받아도 좋고요. 근데 요가, 명상, 심리상담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근데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이제 근무 중이라면 주말이나 퇴근 후에 꼭 시간을 내서 혼자 이렇게 평온한 시간을 갖는 게 좋겠죠. 일상생활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임신 기간을 거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신경 쓰이고 챙길 것도 많아서 또 출산에 가까워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조기진통, 조상기, 배뭉침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태 배뭉침이 잘 있었는데 그냥 34주까지 잘 지내다가 34주 들어서면서 배뭉침이 수치가 높고 너무 자주 와서 입원을 하셨다고 해요. 입원을 하고 35주가 됐고 일주일째인데 경부 길이가 입원할 때는 2.6이었고 경부 길이가 현재는 3.2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부 길이는 3에서 5cm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딱 3cm다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안정을 좀 취해 주시는 게 좋은데 3cm 이하면 눕 누워서 계속 지내시는 그런 일들이 좀 있긴 해요. 이 경부 길이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경부 길이가 저는 길대요. 이게 출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열리는 건 굉장히 빠르게 열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막 며칠씩 걸리는 사람도 있듯이 경부 길이 그거 몇 센치 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출산이 늦어질 거다. 이런 두려움은 전혀 갖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경부 길이가 좀 짧아지고 배뭉침이 높아져서 입원을 했다가 입원하고 나서 이제 경부 길이가 다시 길어진 거죠. 약을 줄이면 다시 반복이라서 36주 후에 그냥 퇴원을 하는 걸로 했다는데, 이럴 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집에 가서도 이제 배뭉침 증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바로 출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배뭉침은 퇴원 후에도 계속 있다면 막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기 진통이나 조산기, 배뭉침이 있는 산모들은요, 막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자,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37주 이후에는 나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더 안정기는 38주 이후예요. 요즘은 37주를 얘기하면서 마치 38주나 39주에 아기가 내려오지 않고 경부가 열리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유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아기가 점점 커질 거다라는 이런 가정까지도 하시는데, 그런 말은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나을 수 있는 막달의 개념인 거지, 37주가 넘고 38, 39주가 됐을 때 꼭 아기가 많이 내려와 있거나 경부가 어느 정도 열려 있어야 된다. 물론 그러면 자연진통이 잘 오고 진통이 왔을 때 좀 더 진행이 잘 되겠죠. 근데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기진통, 배뭉침이 자주 있었다. 막달 관리는 똑같아요. 퇴원을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 36주 이후에 퇴원을 해서 딱히 출산 징후가 안 보이면 막달에 이제 하는 운동이나 그런 계단 오르기 이런 거를 계속 해도 되는지, 아니면 38주 이후에 해도 되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답변은 37주 이후면 괜찮다, 운동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6주에 어차피 퇴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퇴원을 하고 나서 뭐 스트레칭하고 좀 이렇게 간단한 운동 같은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궁은 임신 전보다 최소 500배 이상 커졌으니까 이러한 자궁이 잘 유지되도록 우리는 호르몬이 나와요. 자궁이 파열되지 않도록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자궁벽이 이제 튼튼하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뭉치는 현상, 이런 걸 우리가 배뭉침이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은 모유 생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선을 발달시킬 때도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맥락으로 배뭉침은 일어날 수 있고요. 배뭉침이 일어났다고 해서 뭔가 잘못됐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배뭉침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막달에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을 권하는 이유, 이거는 유산소 운동을 해서 폐활량을 조금이라도 늘리면 산소가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근력 운동으로 조직을 키우면, 근력 운동으로 근육 조직을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은 혈관 덩어리라 할 수 있는데 혈관이 많이 생길수록 그만큼 혈액을 담고 있는 산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출산할 때 아기한테 산소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 산소 공급이 안정적으로 하게 되려는 거, 그래서 아기에게 산소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거, 그리고 출산하는 산모도 컨디션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운동을 많이 하시라, 그런 얘기인데, 이러한 맥락을 모르고 무작정 막 빨리 자연진통 와라 하면서 막 운동하면 그렇게 효과가 있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효과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끝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인유두종 바이러스나 건지름, 배뭉침, 경부길이, 이런 게 충분히 신경 쓰일 수 있을 건데요. 그 배경에는 이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나빠져서 그런 거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휴식과 이완, 그리고 스트레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고,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을 소소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병원에 입원하고 누워 지내라고 한 건 어떻게든 스트레스로부터 좀 벗어나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한다면 퇴원 후에 무엇에 중점을 두면 될지 좀 윤곽이 잘 잡히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운동할 때 자연진통 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몸속에 근육이 많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고 있구나, 나중에 아기에게 산소 공급도 잘 되고 내 컨디션도 좋아지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조산기가 있어도 37주 이후에는 운동을 꼭 하시라는 거. 어떤 이런 뭐 인유두종, 바이러스, 외음부 곤지름 이런 일들은 항상 어때요? 우리가 뭐 지렴이나 이런 거 평소에도 임신하기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럴 때 항상 컨디션이 안 좋아졌을 때 그래요. 회식하고 이튿날 개인적으로 술을 마셨다든지, 그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런 일 있으시죠? 아니면 야근 후에 뭐 회식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때요? 우리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끝까지 산정 관리 잘해서 출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방송해 드릴 내용들이 많은데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여러분 댓글이나 이메일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한꺼번에 몰아서 월요일이나 또는 화요일 날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요. 모두 순산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로지아였습니다. 안녕.